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개정판 어떤 파이썬 11장 파이썬 다운 코딩 11.8절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절에서는요, 제너레이터와 일드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파이썬은 앞서 다루었던 반복자 말고도 제너레이터라는 객체를 제공합니다. 그럼 얘는 뭘 하는 거냐? 모든 값을 메모리에 올려놓고 이용하는 게 아니고요. 필요할 때마다 생성해서 반환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이게 이제 목적이 뭐냐 하면은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아는 이제 C라고 하는 전통적인 언어가 있다고 할 때 이 C 언어는요, 파이썬보다 저급 언어, 그러니까 조금 하드웨어 제어에 적합한 그런 언어이긴 한데, 문법은 파이썬보다 더 어렵다고 할 수 있는데요. 수행 속도 면에서는 굉장히 빠릅니다. 따라서 이제 파이썬 같은 경우는 이런 수행 속도 면에서의 불리한 점을 제너레이트라는 객체를 통해 가지고 만회를 하고자 이런 객체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자, 반복자하고 다른 점이 무엇이냐 하면은요, 반복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미리 1, 2, 3 이런 객체를 메모리에 생성해 두죠. 근데 이제 이 제너레이터는 뭐냐면은 메모리에 만들어 두질 않아요. 메모리에 만들어 두질 않고 필요할 때 포문이라든지 이런 반복적인 기능을 통해 가지고 불러 써야 될 때마다 값을 반환해 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한번 실습을 통해 알아볼게요. my generator를 선언해 주고 얘를 이러한 축약 표현을 써가지고 객체를 만들었네요. 그죠? 자,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제너레이터 객체를 포문에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for n in my generator 이렇게 하고요. 여기 있는 값을 print n 해서 출력하고 값을 봤더니 이렇게 출력이 되죠. 그죠? 네, 이렇게 출력이 되는데 얘의 자료형을 봤더니 제너레이터라고 알려주네요. 그죠? 자, 이걸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1에서 10까지의 정수를 반환하는 그런 기능을 우리가 만들고자 합니다. 이때 두 가지 방법으로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def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고 create numbers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리스트를 만들었죠. 그리고 리스트에 있는 모든 원소를 여기에 반환해 주는 겁니다. 그죠? 자, 리스트에서 1부터 10까지의 값을 가지는 그런 리스트를 만들어가 그 리스트를 반환하면 되죠. 그럼 문제는 뭘까요? 이걸 하기 위해서 1부터 모든 값을 append를 해가지고, 그죠? numbers에 넣고 이 numbers를 반환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전부 메모리에 이제 올라간 상태가 되겠죠. 그리고 그 메모리에 있는 값을 받아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값을 받아와 가지고 요 리스트를 반환받은 다음에 그것을 출력해 보면 이제 이와 같이 1부터 10까지의 값이 출력이 되더라 이겁니다. 네, 그런데 메모리에 10개를 올리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예를 들어 100만 개, 200만 개가 올라온다. 이런 많은 데이터가 올라온다고 가정하면 첫 번째 방법은 매우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generator numbers라는 함수를 만들고 for i in range 1에서 11까지는 같죠. 근데 yield i라는 것을 선언해 줍니다. 그러면 얘는 for i 문에서 generate numbers를 호출하게 되면 결과는 같아요. 결과는 이와 같은 출력을 내보내는데 메모리에 100만 개를 올려놓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1을 돌려주고요. 그 다음에 시퀀스이기 때문에 다시 generate numbers에 가서 너 다음 값이 뭐니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 레인지가 생성해 놓은 2를 가져오죠. 그 다음에 3을 가져오죠.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값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만 개나 200만 개의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할 때 메모리에 미리 만들어 놓고 로딩해 두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프로그램의 효율성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때 사용하는 것이 일드문입니다.
결론적으로 함수하고 제너레이터를 비교해 보면 함수는 결과를 한 번에 모두 반환하는 코드 블록인 반면에 제너레이터는 결과를 한 번에 하나씩 반환하는 코드 블록입니다. 그래서 일들을 써서 한 번에 하나의 결과 값을 가져오죠.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일드가 그 값을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대량의 데이터 처리에 효율적일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상태를 유지해야 되니까 이전에 가장 최근의 상태 값을 유지를 시켜 놓고요. 그거를 가지고 다음 호출할 때 써먹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결론적으로 대량의 연속적인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상태를 유지하는 로직에 적합한 그런 구문이 바로 제너레이터 구문입니다. 다음으로는 대화창 실습으로 id 값을 출력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객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id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자, 한번 살펴볼게요. n equal 100이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했습니다. 그죠? 자, id of 100. 그러면 이 100이 어딘가에 컴퓨터 메모리에 올라가 있겠죠? 그러면 그 메모리에 고유한 값을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id of n은요, 역시 이 객체를 가리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id of 100과 id of n의 값은 이렇게 같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즉 이와 같이 비교할 수 있는 것이지요. n이라고 하는 것은 참조 변수이고요. 실제 우리가 n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100이라고 하는 정수 객체입니다. 그리고 이 정수 객체는요, 고유한 값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할당 연산자를 통해서 이 정수형 객체를 참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m equal n 이렇게 해가지고요. m이 n을 참조하도록 하면 얘는 어떤 일을 할까요? 역시 id of n과 id of m을 출력해 보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 값이 어떻게 나옵니까? 같이 나왔죠. 그 말은 이 id를 n이라고 하는 변수가 참조하고 있는데 동시에 m도 참조하고 있다. 즉 동일한 객체를 참조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객체와 참조 관계에 대한 이해가 될 것입니다. 만일에 이제 n equal 100, m equal 100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하면요, 동일한 객체를 참조합니다. 왜냐하면 100이라고 하는 객체는 정수 객체인데 불변 객체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n이 참조하고 있고 m이 동시에 참조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죠. 반대로 이제 이렇게 해놓고 n equal 200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00이라는 객체가 만들어질 것이고 n이 그것을 참조하고 있겠죠. 그죠? 그래서 n equal 200 그렇게 되면 참조 관계가 이와 같이 변경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n이 참조하는 객체의 id와 m이 참조하고 있는 객체의 id 값이 다르게 나오겠죠. 그죠? 자, 다음으로 n equal 100 이렇게 했을 때 이 객체의 id를 살펴보면 4509016272 이렇게 나오죠. 그죠? 뒤에 네 자리만 불러보면 6272번입니다. 그죠? 자, 이제 n 더하기 1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100과 1의 합인 101이라고 하는 새로운 객체가 생성돼요. 100이라고 하는 객체가 여기에 있었는데 처음에 n이 얘를 참조하고 있다가 이제 n은 새롭게 얘를 참조하게 되면서 얘에 대한 참조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n의 id 값이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을 그림으로 설명하면 이와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처음에 n은 100이라고 하는 객체를 참조하고 있었는데 이 n에다가 1을 더했고 그것의 결과인 101이라는 객체가 새로 만들어졌죠. 그리고 n은 그것을 참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전의 n이 참조하고 있던 객체의 id와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 객체인 이 100이라고 하는 이 객체는 참조하고 있는 변수가 없죠. 즉 객체를 참조하는 변수가 없으면 접근할 수가 없단 말이죠. 이와 같이
접근이 불가능한 객체를 갑이지 객체라고 합니다. 즉 참조 변수가 사라져 가지고 더 이상 참조할 방법이 없는 객체를 갑이지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이런 갑이지를 정리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그런 절차를 갑이지 수집, 영어로는 garbage collection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으로 객체의 참조와 할당 연산의 의미를 살펴보면 이와 같은 코드를 통해서 id of 100과 id of n이 같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죠? 만일에 F1이 0.5이고요. F2가 2분의 1이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얘도 결국 살펴보니까 같은 값이죠. 그러니까 객체의 id가 같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것도 한번 실습을 통해 살펴볼게요. 100이라고 하는 정수값이 있고 n이라고 하는 값이 그놈을 참조하고 있네요. 그죠? 그래서 100과 n 값을 출력해 봅니다. 출력해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값이 같죠. 그죠? 얘는 어떨까요? 얘는 0.5고 얘는 2분의 1이죠. 얘도 실수지만 사실은 얘랑 같죠. 그렇기 때문에 F1과 F2의 id를 조회를 해보면 같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된다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객체의 id와 등가 관계를 확인해 보는 그런 실습을 해보시면 앞서 배운 내용을 이해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으로 11장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